예. 음, 월트백을 얘기하는데 이제 자, 디멘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음,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 이게 뉴럴넷 대부분 상당히 그 AI의 많은 영역이나 컨셉들이 그 인간의 어, 뇌를 연구하면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좀 개발이 됐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뉴런을 어떻게 모사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이게 뉴런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터미널 액선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 어떤 자극을 받는 거죠. 이게 뉴런인데, 네, 뉴런 자극을 받고 이게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의 일정 그 스레시홀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스레시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임계점. 임계점이 넘어가면 이게 폭발을 하고 폭발을 해서 이 다른 애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 어떤 소리를 감지할 때 되게 소리가 낮거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거나 어느 정도 일정 세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죠. 그러다가 이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소리로 인지하는 그걸 이제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폭발을 해서 그게 다음 뉴런으로 시그널을 옮겨주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이런 모델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자, B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X1, X2 여러 가지의 인풋들이 있죠. 이게 인풋이라고 하는데 인풋.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쭉 자극이 들어오다가 여기에 합인데요, 사실은. 네, 합. 시그마를 줬쓰죠. 네. 거기는 합을 어떤 펑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임계점을 지나가면 여기 그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 임계점을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yi 값이 이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0, 1이 될 수도 있죠. 음. 이게 출력이 딱 돼가지고 딱 커지면 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자극이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1로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엔 0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 그 뉴런을 모방한 모델이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NN인 거죠. ANN은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아티피셜입니다. 아티피셜. 아티피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여긴 적어놨죠. 뉴럴 네트워크인데 인간의 브레인 셀이 아니고 우리가 인공으로 만들어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한번, 여기 보면 이제 민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만들어낸 건데, 이게 1969년에 나왔던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거죠. 주요 개념들은 이미 1980년대에 다 나왔고요. AI 모델을 위한. 당시에 이걸 받쳐줄 만한 데이터와 컴퓨터가 없었을 뿐이죠.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되었었던 거예요. 자, 뭐를 풀고 싶으냐? 요거예요. XOR. OR은 뭐 이거나죠. AND가 아닌 A이거나 B이거나 그죠? 1이거나 0이거나인데 생긴 모양이 X자라서 XOR이라는 거예요. XOR 문제. 이거는
그냥 선형 모델로는 풀 수 없는 네,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볼래요? 자, 여기가 x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x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밸류가 플러스는 1, 마이너스는 0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1, 여기도 1. 자, 그러면 보죠. 자, x1이 0이고 x2도 0이고 둘 다 0이죠. 둘 다 0. x1이 0, x2도 0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y는 0이 되죠. 자, 두 번째 x1이 0 여기 있는 거고 y x2가 1인 경우는 여기 해당되죠. 그러면 y는 여기 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플러스 여기 해당되죠. 자, 그다음엔 반대 방향이죠. x1이 1이고 x2가 0인 건 여기잖아요. 그럼 y는 1로 나와 있죠. 플러스로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1일 때 x1, x1, x2 둘 다 1일 때 여기잖아요. 여기는 y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으면 돼요. 선 위에는 전부 다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요. 선 아래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직선 하나를 그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x1과 x2 둘 다 0인 경우 여기죠. y도 0. 제가 아까 마이너스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0, 0, 0,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x1이 0이고 x2가 1인 건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y가 0이죠. 네. 그리고 반대 요 경우 x1이 1이고 x2가 0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도 y가 0이라고 해놨죠. 마지막으로 둘 다 1일 때 여기인데 y도 1이라고 됐죠. 플러스. 자, 그런 경우는 이 선으로 구분이 되죠. 이 위면 플러스인 거고요. 이 아래는 마이너스죠. 전부 다. 그러면 직선 하나를 데이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죠. 세퍼레이트 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인데 이게 XOR이 문제입니다. XOR. XOR의 문제인데요. 자, X자처럼 생겼죠. Y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걸 선으로 나눠서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가리게 되면 에러가 항상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네. 지금 여기 이게 하나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하나 더 있으니까 얘 때문에 안 되죠. 혹은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든, 네, 되지 않거든요. 항상 에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직선으로 구할 수 없는 문제. 직선으로 y의 부호 혹은 0, 1, y의 값대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넘어가 보죠. 이런 걸 걸치면 될까요? 지금 이게 가져온 제 XOR 문제입니다. 위에서 방금 가져왔던 거. 네. 이런 모델을 한번 걸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나왔었던 이름 그만 까먹었네요. 네, 요 민스키라는 요분, 민스키라는 이분이 만들어낸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뉴런인데 이게 뉴럴넷이나 이게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퍼셉트론. 뭐 퍼셉트는 우리가 지각하는 거잖아. 지각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인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세 개가 지금 와 있죠. 자, x1이랑 x2가 입력값이죠. 얘네가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인풋. 여기 y 햇은 제가 이거 햇이라고 쓰는데 햇 이게 예측한 predicted 예측한 predicted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 화살표로 가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수는 웨이트라고 얘기해요. 웨이트. 가중치입니다. 얼마나 곱해줄 건가. 들어오는 신호를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건가예요. 그리고 요 B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바이아스라고 합니다. 바이아스. 바이아스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웨이트를 곱했을 때 그 값을 얼마나 그 왼쪽 오른쪽 더하거나 빼주거나 X축이나 Y축상에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로케이션만. 리그레션에서는 뭐 인터셉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대략 끝났으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해보죠. 약간 너무 컬러풀하기도 한 것 같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해보죠.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보죠. x1이 0이고 x2가 0일 때 해볼게요. 자, 펄셉트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일단 요 시그마는 일단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합쳐서 이것이 0보다 크면 1,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0보다 크면 1,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예, 만들어주는 퍼셉트론이라고 할게요. 퍼셉트론. 이제 제가 요거거든요, 사실은. 요 펑션이 요겁니다. 요 fx라고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fx.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 이상이면 쭉 올려주고요. 0 아래인 거는 0으로 죽여주죠. 죽여준다니. 자, 요거는 전부 0에서 1 사이에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플러스 1로 마이너스면 0으로 눌러주는 거죠. 네, 그런 함수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지금은 세팅이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혹은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자, x의 가중치가 5라는 얘기는 x가 처음에 들어온 값이 0이잖아. x1이 0 곱하기 5는 0이죠. 그러면 여기 더해야 되니까 0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x2가 들어오네요. 그죠? x2가 들어오는데 x2도 0이죠. 0 곱하기 5는 0이죠. 플러스 0. 근데 여기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바이아스라고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기 때문에 0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0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 아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화살표가 3개 들어오죠. x1에서 하나 들어오고 x2에서 하나 들어오고 바이아스 값이 하나 있습니다. 자, x1에다가 예, 가중치가 마이너스 7이니까 곱한다고 말씀드렸죠. 0 곱하기 마이너스 7은 0이죠. 0 곱하기 마이너스 7은 0이고 자, x2도 0이니까 0 곱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7이네요. 0이죠. 여기는 3입니다. 그죠? 3.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1로 출력하겠죠. 네, 1.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0인데 여기 y1의 값은 0이죠. 0에 마이너스 11 곱해봤자 0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출력값은 1이었는데 1에 마이너스 11 곱하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바이아스가 6이니까 마지막으로 6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니까 요거는 자연적으로 1보다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1로 튕겨주겠죠. 0으로 튕겨주겠죠. 0,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요 y 값은 0이 되죠. 하나 맞았죠, 그죠?
자, 두 번째 해보죠. 두 번째 해보죠. 자, 두 번째는 언제? 네. x1은 0이고요. x2는 1일 때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위에 거부터. 자, x1의 가중치가 5니까 5 곱하기 0이죠. 0. 그리고 x2는 1이죠. 1 곱하기 5죠. 5. 여기에다가 바이아스 마이너스 8이니까요. 더하면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건 0으로 출력하겠죠. 자, 요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자, x1은 마이너스 7이 웨이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x2는 1이고 가중치가 마이너스 7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여기다 b를 더해주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도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 보죠. 이게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레이어. first layer. 이게 두 번째가 이제 second layer가 되겠죠. second layer.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은 뭐 이게 512개, 10의 9승, 10의 10승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쭉 돼 있어요. 그지 맞죠? 음, 자, 각각 0이 나왔고, 자, Y3를 한번 가보죠. 여기에는 각각 0, 0이 나왔으니까 둘 다 곱해서 더해봤자 0이죠. 그런데 바이어스가 6이니까 여기 6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fx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1로 출력됩니다. 그러면 y는 1이 되겠죠. 맞았죠? 자, 세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자, 반대로 x가 1이고 x1이 1이고 x2가 0인 경우죠. 자, 해볼까요? 그러면 x1의 가중치가 5니까 곱하면 1 곱하기 5죠. 5고 여기서 들어오는 게 0 곱하기 5니까 0이죠. 뭣도 없고 여기서 바이아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음수죠. 그러면 0이 되겠죠. 자, 이쪽 해볼까요? 이쪽에서 x1에서 들어오고 x2에서 들어오고 예, 바이아스 두 번째 거에서 들어오죠. x1이 1이고 가중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웨이트 이게 좀 그 컨셉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바이어스. 그래서 B입니다. 이 통계나 회귀 분석에서는 인터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1 곱하기 마이너스 7 여기 0이니까 접이 0이죠. 바이어스는 3이죠. 그러면 이 음수니까 여기도 0이죠. 여기 어차피 둘 다 곱해서 예, 더해봤자 0에다가 바이어스만 나오니까 6이죠. 양수니까 f of x는 1이 되겠죠. 네, 맞죠? 마지막 하나 더 해보시죠. 자, 둘 다 1일 때, 여기도 1, 여기도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요거부터 보시면 여기는 1 곱하기 5,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저 마이너스 7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그죠? 마이너스 8. 그러면 한참 마이너스네요, 그죠? 음수이므로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퍼셉트론 한번 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에다가 3 더해봤자 음수죠. 얘는 1 곱하기 제가 약간 잘못했죠. 1 곱하기 요거 위에 걸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산수를 잘 틀리네요, 제가. 자, 여기 요겁니다. 1, 1일 때. 네. 자, 요거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들어오고요. 여기서 들어오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 곱하기 5에 1 곱하기 5였습니다. 그죠? 10 마이너스 8이네요. 그죠? 10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8. 양수잖아요. 그럼 2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양수이므로 1.
자, 아래 걸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3. 이게 그거네, 그죠?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3 해봤자, 야, 음수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지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고, 여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1 해봤자 0이죠. 여기에 플러스 6 해봤자, 네, 음수죠. 요거는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y-는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솔루션이 생겼다는 얘기죠. 리니어하지 않지만 어떤 거요? 자, x 들어오는 입력값에다가 그죠? 이걸 바로 여기를 바로 이쪽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걸 히든 레이어. 지금 두 개거든요. 레이어가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네,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 5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11 플러스 6 이렇게 해놨는지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하지만 어떠한 괜찮은 적절한 숫자, 그 웨이트와 그죠? 이런 웨이트들과 바이아스들만 내가 잘 조정해서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 X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민스키가 발견한 겁니다. XOR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퍼셉트론 있으면 된다고요. 다시 보실까요? 한번? 지금 아까는 잘 그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요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X1이 다 입력 값이잖아요. 인풋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값인데 여기에 가중치가 있겠죠. 각각의. 그리고 바이어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무슨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이아스와 웨이트만 적절히 조정하면 i가 이제 그 y가 출력값인데요. 아웃풋. 이거를 딱 맞출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데이터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이 있고 인풋에 특히 요 어떤 웨이트 그리고 얘를 어떻게 액티베이트 하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요거 숫자만 잘 조정을 하면 그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웨이트를 몇으로 할 거냐. 바이아스를 몇으로 할 거냐만 잘 조정을 해서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 아까와 같은 XY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민스키가 만들어 놓은 퍼셉트론의 유틸리티가 되겠죠. 활용도. 자, 그럼 좀 지나가 보죠, 더. 아마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요거네요. 제가 막 되게 브로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스키가 사용한 건 뭐냐면 XOR 아까 문제, 그죠? 자, 뭘 활용해서?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XOR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여기 제가 바이어스만 하나 더 그려도 되겠네요. 바이어스. 되겠죠. 네. 웨이트를 조정하고, 바이아스를 조정하고, 그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할 거냐?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제가 썼지만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펑션을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도 풀 수 있다. 그죠? 불가능해 보이던 그 구별이라고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지금.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숫자는 뭘로 만들 거냐죠. 궁금하죠, 그게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미리 정해놓은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잖아요. 그 숫자 지금 얘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숫자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이 숫자 도대체 너는 어디서 나온 거냐? 얘 있잖아요, 얘 이런 애들. 예, 그죠? 여기는 웨이트들, 여기 바이아스 있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제가 그거 썼던 거고, 요거 썼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 자, 양수이면 1, 음수이면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럼 요 웨이트나 바이아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그분을 제가 그 유튜브 화면을 좀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이분입니다. 힌튼이란 분. 기억나나요? 이분? 이분. 되게 손이 안 그어지네. 힌튼. 이분이 2024년 물리학상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물리학상. 노벨 로리엇이죠.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물리학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그 인간 뇌나 바이올로지와 연관이 있어서 물리학상인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거 정보, 인포메이션에 관한 거고, 통계에 관한 거거든요. 스탯에 관한 건데,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자, 민스키는 그 아까 퍼셉트론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 혹은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앞으로 가는 거. 옆에 있는 입력된 숫자에 가중치를 곱해서 바이아스를 더해서 이 출력값을 내는 거죠. 그게 feed forward라고 하는데 feed forward 혹은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힌튼이 만든 건 뭐냐면 자, back propagation 이게 바로 그 머신을 교육시키는 네, 머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back propagation. 백이라는 얘기 하니까 뒤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forward propagation은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아스를 더해서 출력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거. 백 프로파게이션은 반대네요. 백이라고 했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왜 뒤로 갈까? 네, 뭐냐면 에러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 제안을 했었던 거 보면 아시겠지만 힌튼 요분이 1986년에 이 윌리엄스 요분이랑 같이 낸 책입니다. 여기 네이처에 나왔네요. 책이 아니고 논문이었네요. 네, 논문에 먼저 나왔고 책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물리학상 받으신 거죠. 자,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가 그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네,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이 수업을 완전히 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뉴런이라고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죠. 퍼셉트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히든 레이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인간 그 머신이 이 기계라는 것이 인간과 치킨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약간 좀 그 우습죠. 네,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거 사실은 어려웠어요. 요즘에 많이 발달을 해서 쉬워진 거지.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포워드를 할 때 여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기계가 여기 있는 숫자들 보이죠? 여기 지금 웨이트잖아요.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4, 5, 6, 7, 8. 그리고 여기 저기 그 여기도 있죠. 이게 BW는 그냥 바이아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이아스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자 웨이트 1인 경우엔 점 1, 웨이트 2는 점 2, 웨이트 3는 점 1, 2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부 다 랜덤 값입니다. 제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아니지만 어떤 랜덤 값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그 레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레인지 안에서 여기 있는 웨이트 그리고 바이아스 전부 다 랜덤으로 시작합니다. 랜덤으로. 랜덤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럼 랜덤으로 시작을 하면 모델이 어떨까요? 그냥 뭐 전부 다 오답 투성이죠. 네, 다 틀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모델을 수정할까? 네, 이것대로 지금 따라서 가면 제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계속 따라가면 B1이 0.7, B2가 0.5, 여기 마지막에 출력값인데요. 0.59, 0.73이 됐는데, 자, 타겟을 예를 들어서 인간이면 0,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왜? 자, 인간이면 0, 닭이면 1이죠, 지금. 인간이면 0, 닭이면 1 해놨는데, 네, 인간이면 0, 자, 여기 찾기 힘드네. 자, 답이 뭐였어요? 여기 인간이면 0, 닭이면 1이었잖아요.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얘가 지금 모의 답안이잖아요, 답안. 얘의 답안지, 답안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측치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측치. 요걸 맞추는 겁니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예측치가 되겠죠, 예측치.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입력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아스를 더해서 쭉쭉쭉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랑 같이 해봤던 거. 근데 원래 여기에 답은 0이어야 되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0.59가 나왔고 위에는 아래는 0.73이 나왔죠.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네. 이게 지금 답안지죠. 이게 내가 낸 예측치잖아요. 그거를 제곱해서 쭉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답은 1이죠. 얘가 내가 낸 답은 0.735잖아요. 제곱해서 네, 계속 더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네.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Where is some of local errors?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생기겠죠, 여러분. 요만큼이 에러잖아요. 원래 답은 0인데 얘가 낸 답은 0.59냐, 그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래 거는 원래 답은 1인데 이 모델이 만들어낸 답은 0.7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에러가 생긴 거죠. 이제 에러를 근데 우리는 곱한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보면 알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몇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 네. 한번 보시면 어, 아까 왜 제곱했잖아요, 그죠? 제곱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낸 답을 예측치라고 하고 예측치 그리고 정답 있잖아요, 그죠? 정답을 제곱해서 더하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이거 제가 이제 그 수업 때는 안 했지만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생겼었나요? 여러분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수학했을 때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y 햇이 있고 여기 뭐 y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여기 이제 분모가 있긴 한데 뭐 제가 쓰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포물선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차 함수. 자, 이차 함수. 이차 함수 포물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긴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웨이트가 하나일 경우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나면 두 개인 경우에는 3차원.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가 하나인 경우 그죠? 여기 있는 경우 지금 웨이트가 되게 여러 개죠. 웨이트가 1부터 8까지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고 웨이트가 하나 있을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포물선처럼. 그렇죠? 근데 웨이트가 두 개 있으면 뭐처럼 생겼을까요? 이게 토기 모양처럼 그러겠죠. 3차원이니까. 4차원부터는 이제 그리기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코스트는 뭐예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요게 코스트입니다. 요거. 이차함수.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거든요. 코스트. 코스트가 뭐였냐면 네, 예측치랑 정답이 가장 차이가 적은 여기를 어떻게 찾느냐. 예,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답을 조금씩 조금씩 고칩니다. 아, 지금 처음에는 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코스트가 나왔죠. 코스트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예측치와 답 간의 거리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죠? 제곱해서 더한 거. 야, 이거를 어떻게 낮춰볼까? 그럼 여기로 좀 가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고 싶고, 여기로 가고 싶고, 여기로 가고 싶죠.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돌아가요. 자, 돌아가서 어떻게? 얘를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W1, 2, 3, 4 전부 다. B1, B2, B3, B4, B1, W1부터 W8까지 다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답을 내죠. 그 다음에 또 에러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고쳐요. 그 다음에 답을 다시 냅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이랑 예측치죠. 그거랑 답이랑 다시 비교해보고 또 돌아가서 또 고쳐요. 언제까지? 더 이상 웨이트들을 고쳐도 내 예측치가 더 이상 정답에 가까워질 수 없을 때까지. 그렇죠?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 포물선의 접선 구하는 거거든요. 접선, 접선. 언제까지? 접선이 0이 될 때까지 하면 좋겠죠. 접선이 0일 때가 언제야? 최저점이죠. 더 이상 이 코스트를 줄일 수 없을 때. 코스트는 뭐예요? 예측치와 정답 간의 거리를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편미분으로 하면 접선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거를 한 스텝을 얼마나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이걸 그 작게 하면 한참 걸리겠죠. 너무 크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튀죠. 안 좋을 수도 있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가면 안 되고 한 스텝 한 스텝을 이걸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대충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백프로포게이션은 뭐라고요? 답과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낸 예측치와 답안지랑 비교한 거예요. 저 비교해 가지고 거리가 좀 있네. 그러면 가서 백으로 가는 거죠. 모델로 가서 답안을 고쳐요. 답안을 고친다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 바이아스와 웨이트를 고치는 겁니다. 고치고 다시 예측치를 내고 답안이랑 비교하고 거리가 여전히 있네. 그러면 다시 모델을 수정해요.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다시 수정해서 또다시 예측값을 내는 거죠. 예측값을 내고 답안이랑 비교하고 여전히 또 룸이 있네. 고칠 수 있는 그러면 또 반복하는 거죠. 그게 이터레이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 그럼 처음에 저희가 그 월투백 그 GPT한테 달라고 했을 때 이터레이션 10개였잖아요. 10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포크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는. 그래서 단어가 상당히 많은 큰 모델인 경우에는 이걸 몇만 번씩 반복합니다. 2만 번씩 반복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게 하면 모델이 조금 더 정교하게 되어서 이 답을 조금 더 잡에 더 근사한 근사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은 다름 아닌 뭐냐 하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편미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편미분. 편미분.
자, 이게 코스트 펑션이잖아. 이게 코스트니까 코스트의 펑션인데 여기에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편미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편미분. 해서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네. 그러면 더 이상 W는 바뀌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요. 디센트는 하강이죠. 내려가는 거. 그레디언트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이게 그 경사하강법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경사하강.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답을 냈어요. 예측이 됐어. 답이랑 가까워? 아니 아니 거리가 좀 있네. 그러면 고쳐요. 모델을 바이어스를 고치고 웨이트를 고치고 답을 다시 내고 실제 답과 비교해보고 거리가 있으면 다시 모델을 수정하고 이 지리한 과정을 수천 수만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정교한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ANN입니다. 네. 거기에 그 중심에는 이 미분이 있는 거죠. 미분, 편미분. 왜냐하면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요 과정이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 루젠이 뭐니 여러 가지 상당히 있긴 하지만 네 거기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 코스트 펑션이 뭐냐? 코스트 펑션. 저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죠? 이거는 자 프레딕트랑 제가 얘랑 같이 기울어지네요. 이 코스트 펑션은 다름이 아닌 자 얘가 만들어낸 답이랑 실제 답, 실제 답 이게 observed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관측한 거니까 요거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더한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0이 돼요? 얘랑 차이가 전혀 없을 때 0이 되긴 하죠. 그런 지점은 없고. 그런데 이게 그 제곱한 포물선 이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스트 펑션의 최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에 내려갈 수는 없죠. 모델이 이거보다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자 여기서 자 답을 냈죠. 예측치와 정답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코스가 좀 더 줄어들죠. 그다음에 모델을 조금 더 고치고 좀 줄어들고 조금 더 고치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 와 있는 요 숫자이긴 한데 제가 이걸 설명을 더 해야 되나? 자, 요거거든요. 이게 아마 람다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도 그죠? 여기서 시작해도 바닥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시작해도 바닥으로 떨어져.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편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인 경우죠. 여기 있는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그죠? 여기가 지금 이제 편미분하는 거거든요. 편미분. 그리고 편미분하는 데가 요 부분인데 여기잖아요. 여기가. 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가중치들을 변하는 데 따라서 코스트가 얼마나 변하냐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미분했을 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옆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요 람다만큼 조금씩 조금씩 더해 주는 거죠. 이 편미분 값만큼. 반대로 이쪽이었다면 그죠? 이게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편미분한 값이 플러스. 그러면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람다만큼 조금씩 조금씩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W가 1로 가야 되니까요. 그죠?
율로 조금씩.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든 랜덤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방향은 한 방향으로 어떻게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 몇 가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 타고 내려가는 거요? 코스트 펑션을 타고 내려갑니다. 코스트는 당연히 뭐예요? 예측한 것과 실측이겠죠. 제곱해서 더한 게 얘가 코스트 펑션입니다. 코스트 펑션이 네. 그런데 생긴 게 얘가 2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가 자, 여기서 편미분해서 내려온다 그랬죠. 편미분을 해서 조금씩 W를 고쳐요. W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려가서 모델 바꾸고 다시 네, 출력값 내고 모델이랑 저기 실제 답안지랑 비교하고 다시 편미분 해가지고 더블 수정한 다음에 모델 고쳐서 또 예측값 내고 또 이 실제 답이랑 비교해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W들을 수정해 봤자 아무리 수정해도 더 이상 코스트 펑션이 줄지 않을 때까지 거기가 이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걸 이포크라고 하고 혹은 이러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러레이션. 요거를 주로 이 모델이 크면 거의 한 2만 번 정도는 반복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100번 정도 했잖아요. 100번 정도 해도 저희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수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feed forward 혹은 forward propagation은 아까 봤었죠. 어떤 걸 풀려고 XOR의 문제를 풀려고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직선으로 나눠지지 않는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거기에 그 forward feed forward 혹은 forward propagation이 나온 거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최적의 숫자들, 최적의 가중치, 최적의 이 바이어스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요 백프로포게이션이 되겠죠. 백프로포게이션 당연히 네, 에러를 뒤로 뿌리는 거죠. 모델의 뒤로. 모델의 뒤겠다는 이거는 그 아웃풋 뒤에 있는 모델의 그 중심 쪽으로 뿌려주는 거죠. 에러를 수정해서 다시 답을 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네, 모델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네, 구축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했었던 건데요. 이 요 람다 값을 0.5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건데요. 편미분 다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썼던 거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XOR 문제를 풀었을 때 썼었던 액티베이션 펑션. 요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잖아요. 요 아까 요거 썼죠. 그죠? 시그모이드 펑션 요거 씁니다. 0에서 1 사이로 출력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저 많이 쓰는 게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인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0 아래인 경우는 이렇게 0으로 다 죽여주는 거. 이게 더 많이 쓰는데 이게 1 아래서 계속 이제 그 수학적 연산, 특히 이제 곱하기 나누기 반복되다 보면 숫자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1 이상으로 올려주는 게 이 렐루 펑션이라고 하고요. 들어만 두시죠, 뭐. 계속.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편미분할 때 너무 천천히 내려오면 오래 걸려요. 그죠?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팡팡팡팡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렇게 좀 이 릴라이블하게 딱 그 이 컨버전스라고 하죠. 컨버전스가 잘 일어나지 않죠. 컨버전스. 그렇습니다. 자, 뭐 끝으로 뭐 그 ANN의 뭐 강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ANN인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구분하는 거랑 프리딕션.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뭐 0, 1로 나눠볼래? 이렇게 그 우리가 배웠었던 팩터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출력이 팩터인 경우, 프리딕션은 이건 뉴메릭인 경우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둘 다 잘 작동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액큐러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뭐 전제 조건이 많지 않아요.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벌트나 뭐 트랜스포머나 뭐 다 쓰고 있죠. 자, 약점은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 이게 계산이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핏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버핏은 뭐냐면 데이터랑 너무 과적합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한국말로 과적합. 데이터에 너무 적합을 많이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죠. 네, 내 데이터는 잘 설명하는데 비슷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잘 설명을 못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요런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블랙박스. 왜냐하면 그 모델 안에 그죠? 퍼셉트론이 있고 뭐 이렇게 웨이트가 있고 바이아스가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하는 것처럼 논리가 있거나 어 논리가 있거나 어떤 설명 가능한 도식화 같은 게 불가능하죠. 그냥 답을 맞추기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는지는 몰라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음, 어떤 순간에 그렇게 정교하게 됐는지 이 개발한 분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팡 하고 튀어나와서 너무 잘하게 됐는데 그 과정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 거죠. 대부분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머신러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답을 얘가 내긴 하지만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추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자, 약간 좀 어렸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 어려운 얘기가 있었다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답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ANN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자, ANN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 월트백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감이 온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져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